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태풍 흰남노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이곳이 창고인지 가정집인지 구별도 어렵습니다. 경북, 경주 곳곳이 아직도 이렇게 아수라장인데요. 경주시는 응급 복구율이 90%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응급입니다. 끊겼던 전기, 마을로 이어진 다리 등이 복구된 것이지 도움의 손길이 미진한 가정집이나 농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우리 이웃은 여전히 그늘진 곳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주민들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버섯 농장 입구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재배 용기가 널브러졌습니다. 산출은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만 기계값만 해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전체 공장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하려면 글쎄요 한 6개월, 1년 모르겠습니다. 복구가 될지 안 될지는. 경주 불국사 주변 주택, 토사가 밀려와 80대가 숨진 집 내부입니다. 일단은 여기 집이나 정말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주고 깨끗하게 치워주는 문제, 이게 제일 급선무라고 봐요. 잠도 못 자고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일상이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집질 나가서 뭔 자고 나가가 자고 일 안 오나 약도 못 주고 하고 큰마디 병원에 그 가야 되는데 그래도 못 가고 있으면 일은 안 있네. 경주시는 일단 시민들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지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의식주 생활에 복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49년 만에 용광로에 불이 꺼졌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로 가보겠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낀 탓에 작업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100여만 원에 달하는 일당을 내걸기도 했을 만큼 복구가 시급한 곳입니다. 일주일 만에 고로가 이렇게 다시 시뻘건 불길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급한 불만 껐을 뿐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2억 7천만 원짜리 최고급 외제차 벤츠 S클래스 신형 모델이 주행 중에 자꾸 시동이 꺼지더라. 어제 이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그 후속 보도입니다. 제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배짱 영업이었습니다. 결함이 반복되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거나 교환을 해준다고 해도 추가 비용 2,700만 원을 더 내라고 했다네요. 이 정도면 중소형차 한 대 값을 훌쩍 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고장낸 것도 아니고 2억 7천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이 정도의 서비스밖에 받지 못하나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이 제보 김혜린 기자가 받아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벤츠 최고급 모델인 S580 차량을 산 박효근 씨. 시동이 꺼지는 순간요. 그 위험한 순간에 뒤에 누가 칠까 봐 비상등 켜고 그냥 갓길로 간신히 빠졌는데 더 이상은 목숨 걸고는 내가 이 차를 탈 수가 없다. 여러 차례 점검을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하자 결국 수리 불가 판정이 났고 박 씨의 항의에 벤츠 국내 판매사는 차를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습니다. 운행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추가 비용 2,700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법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 소비자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YTN 취재 이후 판매사 측은 추가 비용 가운데 2,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벤츠 판매사의 배짱 영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문법에는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렌트 차량은 교환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츠 렌트사에도 왜 안 바꿔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차인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꾸 그러한 이 공제를 요구를 하고 약자인 입장이니까 또 차가 빨리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벤츠 코리아 측은 자동차 안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규정에 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교환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매 대행사는 판매만 하고 나몰라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박송 씨와 함께 일한 30년 동안 일한 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요.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세금이나 각종 비용을 박송 씨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령한 돈이 116억 원이라고 하네요. 가족이라서 더 믿고 맡겼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상황입니다. 박송 씨는 이 검찰 고소 외에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요. 법적인 쟁점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